그날 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 앞에는 이혼 서류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그 자리에 두고 잠시 동안 신문을 보았다. 그런데 나는 그 남자를 보고 그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렇게 끝날 줄은 생각지 못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 사실을 모른 채 다시 결혼한다면 너무나 괴로울 것이다. 안녕히 계세요. 가야 해요.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59세의 나이로 부산에서 혼자 살고 있다. 나는 늙어가는 것이 걱정이고 혼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지막 사랑에 대해 꿈을 꾸고 있어요. 다시 결혼하다. 당신은 다시 결혼했지만 1년 후에 당신은 그녀가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무슨 이유로 돌아왔나요? 분리. 그녀는 당신의 결정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이것을 모르고 다시 결혼한다면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고려하다. 이 영상을 본 후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9살 이예요. 저는 남편과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딸이 있고 아내가 돌아가신 지 7년이 흘렀습니다. 결혼 후 딸은 서울에 살았습니다. 저는 바쁘기 때문에 연락을 드리지 못합니다. 점점 조용해지는 해운대 한 작은 지역. 저는 고객을 위한 회의를 주선했습니다. 우리는 손수 만든 나무 도마를 판매하고 가끔씩 어느 날 수업에 가보세요. 먼저 보내세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손을 잡는 것은 정말 멋진 경험입니다. 움직이고 있다면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공기. 처음에는 외로움을 느끼는 게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편안했지만 외로워졌습니다. 낮에는 바다를 느낄 수 있지만 밤에는 차가운 바람만 느껴집니다. 나는 실패하고 가게를 닫은 뒤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가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열중하느라 TV도 켜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집에 혼자 있지만 가끔은 딸과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혼자 잠을 자겠습니다. 주방에서 혼자 식사를 준비할 때, 식탁에서 나는 남편 옆자리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밥 한 그릇을 먹고 있었는데 그 자리는 아직 비어 있었다. 저는 아직도 가끔씩 그렇게 하고 요리한 후에도 먹습니다. 가끔은 이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조금만 채워두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특히 휴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 딸이 서울에 살기 때문에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그분은 바빠서 오지 않으셨고 제 친구들은 모두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바빠서 연락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조용했어요. 나는 당신이 어디를 가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당신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는 나보다 1살 많아요. 64세. 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결혼 생활을 끝냈어요. 내가 처음으로 기사를 읽었을 때 쇼케이스는 해운대의 한적한 곳에서 진행될 예정이에요. 우리는 카페 창가에 만나 앉았습니다. 그는 세련된 것 같지만 어떻게든 외로움의 느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꽤 춥네요.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했다. 그는 그 당시 자신의 손이 감염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힘들게 느껴졌어요. 그는 나를 친절하게 대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예의 바르고 말이 유창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일이 잘 풀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지만 사업이 망했어요. 가족이 헤어진 후로 저는 연금을 받고 있어요.
그는 혼자 산다고 말했다.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는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깊은 줄은 몰랐어요. 나는 숨을 내쉬었다. 나도 그래요. 지금 집에 혼자 있거든요. 밤에 잘 자기가 어렵습니다. 거실은 나는 그 사람을 만졌고 그는 나와 똑같았고 그 말 때문에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커피를 마셨다. 우리는 우리 앞에 음료수를 놓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모든 사람과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의 더 편안한 상태는 어떨까요? 당신이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할 때 나는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바라보았고 그 말이 내 마음에 떠올랐다. 나는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방황한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나는 혼자 있는 게 힘들다. 저는 그의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우리는 그 후로 몇 번 더 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함께 먹고 영화를 보며 더욱 돈독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해변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는 하루 종일 열정적으로 말했다. 나는 그것을 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것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 말이 달콤했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당시에는 좀 이상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먼저 작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내가 계산을 시도했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잠시 멈춘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때로는 가능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이 나이에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다. 나는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돈 걱정을 하고 싶지 않아. 내 말은 바로 이거예요. 네, 지금은 편안해요. 나는 음악을 살아야 한다. 내 수업은 마치 성냥과 같아요. 내가 너무 바쁜데 왜 그가 더 자주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누구와 함께 있고 어디에 있는가 묻는 것은 단지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통제하려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몰랐고 그것이 싫었기 때문에 다시 결혼했습니다. 저는 하나가 아닌 두 개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했거든. 저는 나이가 들면서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고 믿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은 결혼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떠난 주말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나는 전날의 모든 일을 정리하느라 바빴다. 피곤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있어서 좋았다. 아침을 생각하면 기분이 편해진다. 거실에 앉아서 커피를 즐기는 게 좋다. 내가 차에서 내리자 그는 신문을 펼쳤다. 한 손을 머리 위로 들고 말하세요. 그가 얼어붙였을 때 내가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그는 그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신문은 보지 마세요. 저는 돈 관리도 잘한다고 말했어요. 너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야 해. 나는 잠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나요? 이런 종류의 일은 대개 대화를 통해 결정됩니다. 그때서야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곧 돌아올게요. 그는 결혼 전에는 시작하지 않았어요. 연금으로 생활하다. 앞서 경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정을 뜻해요. 괜찮은, 하지만 생활비는 내가 지불해야 해요. 효과적인 관리 이것은 마침내 내가 돈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하긴 한데 그때 나는 감정은 상관없어. 내가 운영해. 아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직접 해보세요.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시작할 때 우리가 결혼한 지 딱 한 달 후. 그날은 제가 공장에서 일했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저는 고객 서비스로 너무 바빠서 휴식을 취하거나 직장을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후로 나는 너무 피곤해서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TV를 보고 있었다. 하루 종일 데츠 라이트를 보고 있는데 미칠 것 같아요.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내가 그것을 내려놓자마자 그는 고개를 돌렸다. 오, 맞아요.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에게 용돈을 좀 주세요. 나는 즉시 내 마음은 맑아졌고 피로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나이가 많아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을 테니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죽어도 생활비는 다 내가 내야 하고 너한테 주는 용돈도 내가 줘야 해. 그가 걱정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에게 생활비와 수당이 얼마인지 말해주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돈에 집중했어요. 모든 퍼즐. 딱 맞네요. 그는 내 돈을 훔치고 있어요. 생활비를 충당할 만큼의 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을 쓰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때서야 저는 결혼하기 전에 그가 한 말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나는 걱정 속에 살고 싶지 않다는 걸 기억합니다. 인생을 즐기려면 살아야 합니다. 뭐 하세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지금은 편안해. 살아야지. 라고 말한다. 내가 잭팟을 당첨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금 지불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돈을 벌고 싶지 않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와 함께 식당에 갔었어요. 그는 외식할 때는 항상 지갑을 가지고 다닙니다. 방금 크레딧을 받았으니 구매하겠습니다. 음식이 맛있어서 계산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절대. 그때도 나는 그것이 쉬운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작업장에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운영한다는 걸 알지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게 내 의도가 아니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는 그저 돈을 쓰고 싶지 않다고만 말했어요. 재정적 싸움 후 우리 사이에는 어색한 분위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리가 이 문제를 명확히 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을 제외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더 말씀드릴까요? 그러자 그는 한숨을 쉬며 문제는 더 이상 돈이 아니라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담을 나눠야 할지 궁금하네요. 그러자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결혼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걱정하고 싶지 않아. 그 일은 일어났고 그 일이 일어나서 기쁩니다. 그는 돈 걱정을 하지 않는다. 저는 그저 돈을 벌고 싶을 뿐이지.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 순간 나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싶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나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기는 했지만 관계를 끝내는 용기, 사물 사이에는 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내가 결혼하지 않은 첫 번째 시간이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내 아들들과 데이트하다. 그날은 그의 두 아들이 30살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둘 다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날 남편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한국 식당을 예약했을 때 모두가 좋은 곳에 모이는 건 참 좋은 날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내가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가요? 하지만 그 비용은 남편이 내야 합니다. 상관없어요. 생각해 봤거든요. 그의 어린아이는 저의 저녁 식사 자리에 없었습니다. 먼저 아들이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걷고 있어요. 우리 엄마는 공장에서 일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스인을 받았습니다.
우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인 줄 알았지만 말의 울음소리 같지는 않았다. 나는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이상하네요. 뭔가 의심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자 아들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아빠가 엄마와 같이 사는 이유는 우리가 같이 살아서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시간에 머물고 싶다. 손에 젓가락.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깨어날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결혼했을 때 모든 생활비는 내가 책임졌어요. 그들은 아무에게서도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도 여전히 제가 아버지의 돈을 원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나는 이 가족과 가까워질 수 없어서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이는 단지 불편한 마감일 뿐입니다. 진짜 질문은 얼마나 오래인가? 이 일은 우리가 결혼한 지 약 3개월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제가 저녁을 먹었을 때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남편의 큰 목소리가 들렸다.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 당신을 보고 너무 기뻐요. 나는 옳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어요. 닦아내세요. 검색해보니 이 방문인 것 같아요.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의 큰아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걸 아빠께 드리고 나서 술집을 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슴이 떨린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분명히 나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때는 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았는데 더 심각한 건 그의 남편이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멈추지도 않았어요. 주저없이 나를 봐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서로 돕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젓가락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 그 순간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재밌네요. 나는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확인해 볼게요. 지금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남편은 밝게 웃었다. 당신도 워크숍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었고, 저는 저축도 조금 있습니다. 저는 당신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그 단어를 잊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이 처음이다. 나는 갑자기 내 목소리가 차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얼마냐고 물었더니 큰아들이 손가락을 들어 벌떡 일어나서 5천만 원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비와 인테리어. 그 순간 모든 비용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고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떨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자신이 한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심호흡을 하세요. 내가 조금만 도와주고 싶을 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저는 자신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가족이라고 부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즉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서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것이다. 정확히 내 손가락 끝은 차가웠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결혼이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해서 결혼해서 이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당신이 결혼할 사람이 되세요. 나는 그것을 버리고 곧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다. 나는 믿는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 결혼 생활을 즉시 끝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여전히 외롭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잘하려고 노력해보는 게 어떨까요? 나는 아직도 그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가지다. 나는 큰아들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업 재정에 대한 논쟁은 그만하자.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요구 사항. 나는 떠났고 지분의 50%를 갖게 되었습니다. 알겠어요. 그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건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그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 그것이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봤는데 그렇다고 해도 돈을 낼 때 남의 의견을 왜 신경 써야 하나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사진 촬영을 하면서 평소보다 기분이 더 좋았습니다. 몇 주 동안 압박감을 덜어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오랜만에 토라를 받고 친구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빠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여행을 계획하는데 몇 주를 보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걱정을 빨리 없앨 수 있다면 좋겠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바로 웃고 싶었습니다. 레스토랑에 가면 주목을 끌고 싶어요. 앉아서 와인 한 잔을 따르세요. 잠시 동안 내 주머니가 진동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잔에 술을 담아준 사람은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내려놓았다. 사용해야 할까요? 기다림. 나는 주저했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만약 이 전화를 받는다면 또 기분이 상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나 처음부터 얼마나 이상한가. 어디에 있나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앉아서 친구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소리 없이 먹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알리지 않고도 약속을 지킨 이유를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식탁에서 들리던 소리가 사라졌다. 내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이 친구들의 웃음소리처럼 멀어졌다. 슬라이드, 당연한 일이네요. 왜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어? 아직 약속을 잡았나요? 이것이 그가 던진 질문입니다. 토론하다. 나는 묻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왜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야 하나요? 당신의 허락이 필요해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약간 미소 지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문제는 당신이 갈지 말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 순간 전화를 끊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화면을 떼면서 천천히 화면을 내려다보세요. 나는 그것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마세요.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그 자리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10분 안에 집에 도착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귀를 막았다. 나는 의심이 들었으니까 술을 마시면 멈추세요.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가 술을 마시면서 돌아다니는 걸 보면 정말 짜증난다.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내 마음은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해외암장악 사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저녁을 다 먹기 전에 바로 집에 가야 해요. 방금 20분 전에 식사를 마쳤어요. 이야기는 제가 한 입이나 두 입만 먹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그것은 무리입니다. 환승인데도 10분 만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속도가 느려지는 걸까?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추운 것 같아. 그 순간 나는 웃었다. 내 이름은 나는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전화선 너머로 들렸다. 문 앞에서 기다려주세요. 방금 나가신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내 결혼 생활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강도를 당했고 이제는 제 가족과 제 자신을 위해 돈을 써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통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그것을 버리고 바로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가방을 집어들자 친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다. 결국 우리는 이혼했고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처음엔 혼자라 무서웠고 할 수도 없었지만 같이 살다 보니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외롭지 않다는 걸 점차 깨닫게 됐어요. 그렇죠. 관계에는 존중이 없습니다. 3. 나는 지금 혼자입니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사랑 없이 늙어가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나는 1년 후에 결혼했습니다. 나는 다시 이혼했고 사람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리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에게도 가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나는 내 인생의 중심을 포기했지만 결국 모두가 최대 가능 레벨, 처음부터 이것을 장치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저의 남편과 조카는 처음부터 이것을 사용해 왔습니다. 결혼 생활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합니다. 아니,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유대교 탈무드에 이런 속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문제를 해결해도 나는 끝이 없다 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고마워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걸 너에게 줄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네, 이야기 속 주인공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직장과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의지할 곳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탐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받아들일 수 없는 기대를 받아들이다. 오늘날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 대신 그게 오늘의 이야기일 겁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경험도 비슷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보세요. 만약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저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